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과연 필요한 의사가 1만 명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과연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했습니다. 의사 수급 체계에 대해서 KDI, 보사연, 서울대에서 3개의 기관에서 3개의 논문이 났는데 공통된 결과로 35년에 1만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전문을 다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면 되겠죠. 보려고 합니다. 3개의 논문 중에서 2개는 언론에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개는 홍유철 교수님 논문은 공개했지만 다 전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약본만 나와 있어요. 저도 요약본만 구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연구는 20년, 21년, 23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각각 논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걸 각각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년에 나온, 제일 오래전에 나온 홍유철 교수님 논문은 요약본밖에 없어가지고 했는데 2016년도의 의사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시험 칠 때 합격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몇 명이 사망하느냐 이런 걸 계산했습니다. 실제 원래 이렇게 보고서 쓸 때는 다 이런 거 계산합니다. 그리고 입원과 외래 숫자를 1대3으로 해서 계산했고요. 노동량이, 의사 노동량이 해마다 0.5%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노동량이 증가하거든요. 컴퓨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사들 숙달도가 도와지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0.5%로 가정했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정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2개가 나오고 가정이 또 2개 나오는데 의사가 생산성이 50%가 된다. 65세 올라가 나이 들게 되면 그 75세에 은퇴하게 되면 그걸 시나리오 1번을 했고 1,816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는 7,264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2020년이고 2023년, 30년 좀 되기 전까지 그래프 올라가 있어요. 이때가 의사 남다는 뜻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부족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 또 2000 시나리오 2인데 아까 1이고 약간 비슷해 올라가다가 줄어든다. 2030년 줄어든다. 그 35년도는 이만큼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준비된다. 그럼 의사가 기는 한 10년 걸린다 치고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수님은 연간 이용 횟수가 16.9회로 되게 많이 방문한다. OECD보다 훨씬 많이 방문하니까 수요를 줄이는 행태를 바꾸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요약본이 아니고 이거는 그 기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터뷰하신 그 내용이 되는데 만약에 의료 개혁으로 주치 제도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훨씬 더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3,000명, 2,000명대로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1만 명 정도, 1만 명이나 7,000명 정도 필요한데 뭔가 제도 개선을 하면 이만큼 줄어든다. 필요한 숫자가.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요약본이기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하실 때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의료 제도의 변화가 선행되면 공급이 부족한 걸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뜻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의사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의사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계산기를 보면 마치 금융계산기 은행 이자 몇 프로 하게 되면 얼마 되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단순 계산 쭉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됐습니다. 자. 1,800명 또는 7,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가 변하게 되면 3,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4가지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가 2021년 보사연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몇 가지 의사들의 이거는 이게 잘한 것은 연관 수요를 상대가치 점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상대가치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의사 인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상대가치 점수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게 되면 의사가 하는 드레싱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게 합의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들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서 했더니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쭉 늘어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했던 일들이 쫙 하는 거죠. 했던 일들이. 예, 그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그다음에 의사 한 명이 했던 일들이 쭉 늘어났다는 거예요. 3.2%씩. 아, 네. 그리고 의사들의 숫자가 연간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이걸 다시 한번 더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이제 결론이에요. 자, 의사가 하는 총일, 의사라고 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그럴게요. 일꾼이 하는 총일이 이렇게 쭉 연도를 따라서 6.5% 증가했다. 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의사가 쭉 일꾼들이 이렇게 쭉 증가해 왔어요. 이만큼씩 이렇게 쭉. 다음 세 번째, 다음에 의사 한 명 한 명이 해야 되는 그 일들, 업무가? 일꾼이 한 명 하는 일도 이게 쭉 늘어났어요. 3.2%씩.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를 추계하는 거예요. 추계. 하는데 보면 총일이 2025년도, 30년도, 35년도에 이렇게 늘게 될 것이다. 업무량이 늘게 될 것이다고 추정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 1인당, 의사 숫자가 이렇게 늘 거라고 추정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사이즈를 긁게 되면 실제 의사의 숫자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거 했던 연구니까 실제 2025년도에 9만 7천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 2022년도에 10만이 넘어가요. 네네네네.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2023년도에는 11만 4천 명이 되고 이때는 11만 2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상이 안 맞죠. 이 미래의 의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약간 한번 그렇죠.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드시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논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1인당 일꾼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네. 필요한 의사는 이만큼이다. 됐죠? 이런 가정하에 네네네. 됐습니까? 이게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추가로 필요한 의사야 일꾼은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2025년에 5천 명, 2030년에 13,000명, 2035년에 25,000명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이만큼의 의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계산한 거고 네. 이거는 뭐냐 이만큼의 의사가 생길 거다. 지금 추세로 나가면.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걸 하게 되면 요 숫자가 나와요.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5,300명이 앞으로도 필요하게 된다라는 예상한 거예요. 어떨 때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의사 수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가 맞을까요?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되면 의사가 적게 필요하죠. 보세요. 한 명이 나는 이제 일꾼 한 명이 좀 숙달되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일꾼이 그 고용주 입장, 공장주 입장에서는 일꾼을 적게 풀어도 되겠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네네네. 만약 그 일꾼 한 명이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이야기예요. 네네네. 일꾼 한 명이 숙달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루에 100개씩 만들었는데 이제는 105개씩 만들어. 그럼 일꾼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네. 또는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화되고 도구를 좀 사주니까 도구를 잘 쓰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 한 명이 쭉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면 네. 일인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꾼은 적게 필요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설에서 다음 이야기 좀 볼게요. 그래프를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네. 1번 맞고 1번 좀 이상해요. 네. 이 부분에서 좀 계산이 좀 틀릴 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1인당 의사 업무량이 쭉 이렇게 증가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상한 1인당 업무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보면 1인당 업무량 조절에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근데 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2019년대로 고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고정된다 그러면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일이 더 늘어나니까 네. 일이 더 늘어나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나니까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일꾼을 더 뽑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차이만큼의 일꾼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한 명의 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난다면 네. 숙달되기도 그렇죠. 하고 기구도 발달하고 그렇죠. 뭐 서포트를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더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일꾼이 더 없어도 되는 네. 거예요. 없어도 되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당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대로 유지된다면 19인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만큼의 일꾼이 필요하고 만약에 잘 모르지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만큼이 비죠. 그럼 일꾼이 초과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널널해서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네. 다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려면 1%씩 매년 증가하게 되면 거의 이렇게 돼요. 일꾼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것이 1% 증가된다면. 네. 아까 처음 봤던 연구에서는 0.5% 생산량이 증가된다 그랬거든요. 그 왠지 이건 안 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1%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2% 증가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의사 인력이.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네.
3% 증가하게 된다면 이만큼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근데 과거에는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요? 0.5%. 아니, 과거에는 3.2%. 아, 3.2%. 아, 네. 예, 아까 그 첫 번째 연구는 0.5%. 계속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숫자가 나오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2011년도부터 18, 19년도까지 그러니까 퉁쳐보면 3.2%가 매년 능력이 향상되어 왔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상승될 것이다. 그런 추세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증가하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3.2% 증가하게 되면 이만큼의 느슨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보사연에서는 1인당 업무량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 만약에 한 명의 의사가 2%씩 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매년 되면 2035년에 18,600명이 남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증가하듯이 3.2%씩 증가하게 된다면 네. 36,000명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대로 고정된다는 가정은 하면 안 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고서 제출하면 고정된다면 그렇죠. 1% 증가된다면 2% 증가된다면 3% 증가된다면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될 것이다를 보고했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네. 그냥 고정하면 안 되죠. 고정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쵸. 근거가 없이 그냥 고정해버린 거예요. 물가가 올라갈 건데 인구가 올라갈 건데 고정시키는 거죠. 물가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인구가 의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 결과를 보면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쭉 괜찮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클릭을 한번 딱 고정시켜버리는 클릭했을 때 이렇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 2만 5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필요하다. 만약 고정된다면, 그렇죠? 그럼 아까 연구랑 다른 거죠. 아까 처음 했던 거면 공통적으로 35명 1만 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전혀 다른 숫자잖아요. 일단 그렇죠. 최소한 네네. 정부에서 말한 정책 브리핑과도 아니 다르죠. 다음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왜 0%를 고정했을까? 몰라서? 어쨌든 1인당 업무량을 2019년도로 고정하게 된다 그러면 2만 5천 명이 부족한 거고 만약에 3.2% 증가가 된다면 몇 명이었지? 꽤 많은 숫자가 18,000명인가? 3만 명인가? 보죠. 3만 6천 명이 남게 되는 네. 그리고 만약에 2%만 하게 되더라도 18,000 18,000명이 남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사연 연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2023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거는 내원 일수를 이용해서 만든 보고서예요. 쪽에서 보면 이걸 보시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어린 나이 때는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네. 노인이 되면서 점점 많이 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건 다 네네. 이 연구는 그걸 다 보정했어요. 네네네. 미래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나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보정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이것이 합당한 그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코비드 영향인데 이건 좀 뺐어요. 그래서 성별 보면 여자가 조금 남자보다 더 많이 병원을 간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인구에서는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는 걸 다 고렸죠. 나이가 얼마는 걸 다 그것도 고려. 통계를 또 이렇게 나름 잘 잡으셨겠죠. 뭐 예, 그쵸. 국민 건강 뭐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걸 고려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를 또 고려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성별. 그래서 남자는 그 인구 수를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병원을 가게 될 것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여자 인구가 일단 좀 많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각각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쪽에서 했던 건 뭐냐면 수준별.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 이런 선행 연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대졸 이상인 사람은 병원을 훨씬 덜 간대요. 그래서 선행 연구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연구자들은 고려했어요. 결국 점점점 학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는 대학 안 가신 분도 많지만 요즘은 또 대학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가더라 오히려. 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선행 연구들을 가지고 고려했어요. 그 학력에 따라서 약 11% 정도 의료 수요가 감소되더라. 대학 간 사람과 안 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 전문 과목별로 또 수요를 고려했어요. 어린이, 소아들을 보는 소아청소년과는 이렇게 어린이 많이 보는데 이 신경과 이런 데는 신경과 맞죠? 이런 사람들은
신경과고 이거는 뭐냐면 이비인후과거든요. 신경과는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또 그걸 했어요. 네네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여기 이 연구는 의대생 성비를 비교했어요. 아. 여자 의대생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9년도 이후는 거의 수평이고 한 35% 정도 여자 의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했고 실제 나중에 보면 좀 50%를 가정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남자 의사들은 한번 의사가 되면 계속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의사들은 5년 10년 지나면서 의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간두는 사람도 있고 육아 때문에 간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은 한 2, 3년 쉬는 거지만 통계를 해보면 어쨌든 그 나이 때는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 성비에 따라서 의사 숫자가 가감 조절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거죠. 아주 정밀하게 연구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의대생은 정원에 들어가지만 합격한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그중에 합격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의사 중에서.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의대 정원 중에서 나는 의사하기 싫다고 해서 딴 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그렇죠. 그것도 다 고려했어요. 그 의사가 여자들은 합격률이 이만큼인데 남자들은 이만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딱 고려했어요. 그다음에 이탈 아까 같은 개념인데 보시면 남자들은 50세, 55세, 58세 되면서 점점점 0.6%, 1.2%, 3.3%씩 줄어드는데 왜냐면 진짜 자연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외국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면 아이는 싫어 난 딴 갈래 뭐 의학 기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탈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 이탈률이 훨씬 커요. 이런 까지 다 고려를 했습니다. 분들은 이 연구자들은 했더니 요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이 연구자들이 2019년도에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그때는 의사가 요렇게 증가될 것으로 까만색으로 했는데 2022년도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요렇게 증가할 것으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연구할 때마다 달라지는 건 뭐 응당 그럴 수 있습니다. 고려 팩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의사들도 생태가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의사는 좀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이제는 아이고 또 오래 살란다 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더 늘어나는 걸로 추계됐어요. 그 다음에 성별 이탈률 적용한 그래프, 은퇴를 적용한 그래프, 노동 생산성을 5% 떨어뜨렸어요. 나이 들면이 아니라 점점 워라밸이 좋아지면서 의사들이 일 안 하고 싶어 할 거야. 그 5%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주말도 없이 약 일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5% 잡았어요. 여자 비율이 50% 될 걸 잡았어요. 아까는 39%, 40%였는데 또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 50% 잡았을 때 이렇게 근로시간도 감소될 것이다. 뭐 등등등 했더니 이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뭐는 한 번에 4,000명으로 확대하고 그러니까 3,058명에서 4,000명 확대하는 거예요. 1,000명 늘린 거를 지속하는 방식. 7번은 매년 10% 증가하고 확대하는 방식. 시나리오 8번은 5%씩 증가시킨 다음에 2030년까지 확대한 다음에 2030년까지 유지하는 방식 했더니 이 세 번째 시나리오 8번이 제일 예측된 거와 가깝더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필요한 의사 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2049년도에 13만 5,492명의 의사가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했고 8,500명. 실제 예측되는 의사는 12만 6,927명이다. 그러니까 50년에 8,500명 정도가 차이 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2030년까지는 업무량 기준으로 의사 인력 규모가 여력이 존재한다. 말은 이 까만 그래프가 2030년까지는 더 높다는 거예요. 네네. 2030년까지는 2030년에 교차하면서 그다음에 50년에는 이만큼 차이 나니까 2035년을 기준으로 보면 요즘 여기거든요.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결국 2050년에 8,500명이 부족한데 2035년에는 훨씬 적은 숫자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20년 연구는 35년에 1,816명 또는 시나리오 2에 의하면 7,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2021년도에는 좀 약간 잘못된 가정이 하지만 35년에 25,3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3.1% 되면 오히려 36,000명이 가해된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권정현이 2023년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8,500명이 부족하고 2030년에 0명이 부족하고 2035년에 이보다 훨씬 작은 수가 부족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이 틀렸죠. 세 개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확실히 틀린 거죠. 그렇죠. 이 세 개의 연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걸 틀 때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려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확실히 달라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공통적인 연구를 해서 세 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틀리죠. 네. 당연히 좀 틀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틀린 게 정상이에요. 네네. 연구자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네.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똑같은 해도 연구자가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죠.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네. 다르지 않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음. 근데 그걸 종합해서 판단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처음 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말했거든요. 세계 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세계 연구가 다 다르게 말하고 있고 결과값이 너무 달라요. 네. 만이라고 한 데 있고 2만 5천이라는 데가 있고 2천이라고 한 데 있어요. 우리가 총을 한번 세본 게 없어요? 총이 좀 틀린 총이라 하더라도 네. 단자권이 딱딱딱 형성되는데 그게 딱 모아 있으면 이거 총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0점 클릭하게 되면 조절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군데 퍼진 총이면 이거는 어디가 튈지 모르는 거예요. 창값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예, 군대 안 가시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재현설이라고 해요. 똑같이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만큼 그걸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네. 가정이 좀 잘못되면 가정만 따라 수정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넓은 범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범위가 달린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으면 게다가 어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가정만 달리면 3만 6천 명이 남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남을지 부족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너무 크죠. 네. 너무 큽니다. 그 네.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말은 틀렸고 공통된 결과인 1만 명이라는 것은 틀렸고 네.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실제는 잘 모른다. 굳이 이 세 개 연구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택해야 되죠? 마지막 거. 왜? 현실적으로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의사수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렇죠. 현실에 맞게 좀 많이 네. 대입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의사 네. 합격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은퇴를 많이 하는지도 다 연도별로 4년, 5년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계산했고, 그 다음에 환자 나이에 대한 분포도 다 계산했고,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 그리고 또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제일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어요. 네. 그것도 사실 큰 거죠. 왜냐면 제일 최근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거니까. 제일 많은 고려를 했고, 제일 최근 데이터를 고려했고, 제일 함정을 대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지금 있는 정원의 입시 정원의 5% 정도 또는 5%에서 7% 정도, 5%는 150명입니다. 그 정도를 몇 년간 하다가 네. 중지시키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 뒤로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의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의사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인구 자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구는 망심 늘어나고 천천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의 40% 그러니까 그거의 8배 되는 속도로 의사를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언젠간 줄여야 돼요. 이 속도에 맞춰가려면. 네. 줄이는데 지금 가는 그대로 속도를 팍 가고 있다가 뒤축자가 가고 있다가 서서히 줄여서 맞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가다가 내릴 거냐. 내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가다가 내릴 거냐. 그 사이예요. 어쨌든 내려가긴 내려야 되는데 속도를 네네네.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여기서는 약간 15% 정도만 좀 올리다가 다시 내려가자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숫자가 한 150에서 200명 사이가 될 거다. 150에서 7%니까 200명까지는 200명 안 되고 200명 되려나? 하여튼 5%에서 7%를 제한했고 네. 처음에는 그래프는 5%만 나타냈어요. 근데 마지막 글자에 보면 5%에서 7%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고 한순간 이제 딱 끊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구수와 의사수가 맞게 된다라는 말씀. 예,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게 추정했어요. 그다음에 사실 줄여야 돼요. 쫙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추적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 요 세 가지 연구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2006년도 했던 연구하고 아까 보여드리진 않지만 1993년도 연구했거든요. 거기에는 의사 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저기 네. 비용. 이렇게 될 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따라가자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이건 네. 조심해야 돼요. 적용은 조심해야 돼요.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있죠. 제일 처음 했던 얘기 뭐였죠? 이랑 똑같은 거예요. 노숙자가 5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의사 수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계산한 거잖아요. 세계 연구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 생길지를 아무도 계산 안 한 거예요. 이 연구는 다 그거에 대한 얘기 없이 그렇죠. 네, 네. 늘어난다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은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 한데 네. 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파는 뭐냐, 이렇게 하게 될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 다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렇죠. 와,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그게 정치입니다. 네. 바른 정치죠. 네. 정책이고. 네. 그래, 그 때문에 이 아까 했던 이 연구 있죠? 이 두 번째 연구 있잖아요. 두 번째 연구. 이거 두 번째 이 보센 연구는 보시면 9천만짜리 연구예요. 9천만이 그렇게 아주 내가 물어보니까 아주 큰 연구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정책인데 연구를 제대로 해야죠.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해가지고 진짜 잘 해야죠. 우리가 반도체 공장 하나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신경 씁니까? 용인이 할 건지 뭐 수지 할 건지 막 삼성에서 막 연구하겠죠. 땅값도 계산하고 뭐 도로망도 계산하고 전력량은 될 수 있는지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하는 거거든요. 좀 의대를 정할 때, 의사 수를 정할 때 정말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가지 연구가 충분하다 그러면 허점이 없고 좋다 그러면 하겠는데 지금 봤다시피 첫 번째는 본문이 공개 안 됐고 두 번째는 허점이 많고 세 번째는 가면 허점은 없는데 막 괜찮은 연구 같은데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하자면 이게 세 번째 거. 네네. 근데 이것도 비용 계산은 안 됐어요. 비용. 그렇죠. 네. 그렇게 필요하다는까지는 됐는데 그 필요할 때 다른 문제는 안 생길 거냐 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할지 말지는 좀 고려해야 되죠. 보고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세 번째를 고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처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어떤가요? 의대 정원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 네, 이건 이런 보고서 말고 예, 개인적으로 예. 네. 데이터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데이터에 나온 것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론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결론이죠. 그게 결론인데 세 번째 보고서가 맞다. 굳이 하자면 하자면 네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거냐를 하자면 세 번째 보고서 맞다. 그래서 그걸 실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작용이 얼마 되는지는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더 중요한 결론은 정부에서 나왔던 세 가지가 일치한다. 그건 틀리다는 거예요. 확실히 틀린 거죠. 네.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좀 틀린 얘기가 있다.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보고서면 다 누구랑 똑같은 결론을 낼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오늘 진짜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몰랐던 사실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네. 오늘 강의 듣는 진짜 마음으로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너무 유익한 그래요? 너무 유익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이 잘 전달됐으면 다행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좀 여쭤보셨으니까 네, 조금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건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인구 그 직장은 얼마나 만들어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몇 명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모르니까 1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10,000명보다 더 그 이상 왜냐면 그 가족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진 않지만은 경제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더 많은 가치 창출이 된다. 그렇죠. 당연히 가치 창출이 되죠. 네, 뭐 그렇게. 근데 일자리만 보게 되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가 1이라 그러면 한 3, 4 정도의 사람들 먹이 살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동차는 어떻게 같아요? 자동차 공장을 말씀. 자동차 공장 만들면 현대자동차 어우, 똑같은 100만 원치 상품을 상품해도 자동차는 훨씬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울산은 그래서 옛날에는 울산에는 개도 5만 원 걸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울산 공장이. 근데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현대차가 요즘 로봇도 만들었어요. 아하. 사람을 고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자꾸 바뀌고 숙련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전보다는 덜. 그렇지만 반도체보다는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요. 자동차 산업이.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육성해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인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네. 자동차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투자한 것도 있고 아주 좋은 자동차 산업이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기업,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또 딸려 있고 그 식구들도 많고 다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중요한 산업인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병원이 상당히 일자리 많이 창출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냥 이건 뭐 데이터를 갖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산업, 의료 산업을 나라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를 살리는 마음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쪽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기사가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에 정부와 이것들이 다 대립되는 건 그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광부를 서독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간호사를 서독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익을 봤거든요. 가난할 그렇죠. 때.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건설을 했잖아요. 네. 그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국기에 도움됐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의료 산업도 국가를 살리는 산업이라고 쳐주고 많이 육성하고 그래서 점점 더 그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데려와서 그 사람을 키워 그 사람을 수술하고 돌려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입어야 되잖아요. 네. 관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생되는 산업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럼 의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있고 방사선 기사도 있고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고 그게 딱 우리 국민이죠. 그 의료 산업 아까 보셨다시피 어보이더블 모텔리티 보면 우리나라 사람 정말 수술 잘하고 정말 치료 잘하거든요. 스텐트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스텐트 같은 건 할 수 없거든요. 외국에서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아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우리 금방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 지자체에서 다른 거 아니더라도 뭐 공항 만들고 철도 만들고 그거 하는 것처럼 지금도 KTX역 근처에 있는 공항 근처에 있는 지자체 있거든요. 비행기 별로 안 다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근처에다가 안과센터 만들어서 안과 중에서 이제 지방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모든 의사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이죠. 돈이 어떻길래? 돈이 좀 어쨌든 돈 때문이다라고는 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지방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지방이 돈을 더 많이 줘요. 네, 돈을 많이 주는데 그만큼 또 나가는 비용이 또 있으니까. 나가는 비용이 적어요. 물론 숙소도 구해주긴 하겠지만. 시소 그보다도 네. 교통비도 적고, 거기는 물가도 좀 더 싸고 훨씬 편해요. 의사들 대부분 다 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들은 다 나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 많아요. 의사들은 지방에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가 아내는 서울에 살고 싶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인프라가 수도권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젊은 의사 보고 나가라면 좀 쉽지 않은데 은퇴하신 분, 아들이 대학 가고 자녀가 대학 가고 약간 원로 이제 손자가 있는 그런 은퇴한 교수님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고 지방에 초청해서 지방에서 병원 차리고 인프라 갖춰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외국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의료 산업을 더 육성하는 쪽으로 의사를 막 나쁜 놈, 돈만 밝히는 놈, 뭐 이상하다, 뭐 자기 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나라를 한번 살려줘. 이번에 너한테 기회를 걸게. 야, 반도체 진짜 힘들잖아. 네. 반도체 하는 건 너도 할 수 있어. 반도체처럼 할 수 있어. 너는 자동차처럼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격려해주고 열심히 해. 너 배운 게 그밖에 없잖아. 너는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너 배운 거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 타이틀을 주고 그런 격려해줘가지고 의료 산업을 잘 키우는 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놈 하지 말고 네. 너 잘한다. 그거 좀 더 잘해봐. 너가 잘하는 재능을 살려서 한국을 키워봐. 라는 쪽으로 자꾸 해주면 요즘 너무 의사들이 자존심 떨어졌어요. 네. 주변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 잘하라 그러고 재능을 발휘하라 그러고 어쨌든 잘해봐. 그래서 결국은 너 잘 살고 우리 가족들 다 잘 살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큰아들이 공부 잘해. 그 동생들이 형 때문에 우리가 공부 못하잖아. 뭐 형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가족이 불안해 있는 것보다도 형이 공부 잘하면 이렇게 밀어줄게 하고 그 친구 다 잘 벌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대한민국 다 가족 아닙니까? 알고 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의사고 바로 옆에 있는 간호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환자고 내 아버지가 환자고 그런데 뭘 이렇게 따지고 그래요. 다 잘 살아야죠. 그렇죠.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거 시켜주고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 시켜주고 춤 잘 추면 춤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다 잘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자꾸 너 뭐 이렇게 하는 건 참 민망해요. 뭐 되지도 않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저희 데이터와 무관한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데이터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이야기 길어져가지고 네. 길어지면 다들 네. 쫄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콘텐츠를 네. 지금 거의 한 2시간 넘게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텐션이 낮아진 것도 있고 집중력이 좀 저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걸로 끝내도 되겠죠?
예. 네. 그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시그니처 인사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아, 예.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이거만. 손 흔들면서요? 네네.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